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2월 16일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지난 1월 긴 여휴가 끝나갈 때쯤 흘러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였는데 제목은 이런 거였죠.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이렇게 한덕수와 이상민한테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헤드라인을 읽자마자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계엄 2달이 다 돼가는 1월 말, 그것도 설 연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흘렸을까? 내용은 좀 웃기고 시기는 이상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계엄 당일부터 그간의 여러 정보를 통해서 혹은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까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계엄령이 과연 김건희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 오늘은 모든 것이 김건희에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명태균부터 노상원의 수첩 그리고 그 사이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려다 잡혔던 그 엄청난 사건까지 모든 길목에 김건희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엄 직전까지 이 나라는 명태균 게이트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22년 김영선 공천 문제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은 물론이고요. 이후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김진태 정말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었죠. 아예 처음부터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명태균 여론조사 문제로 여당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고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알려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음성까지 공개됐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일 뿐인 김건희 그리고 역시 민간인인 명태균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합리적인 의혹 혹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은 더웠던 시기죠. 작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으로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었죠.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선을 도왔던 민간인 명태균이 그 대가로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2022년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내용부터 2024년 총선 개입 의혹까지 엄청나게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이 명태균을 처음 압수수색한 게 9월 30일이었죠. 그리고 급기야 10월 31일에는 윤석열의 목소리까지 공개됩니다. 공소장과 기사 등을 종합해보면 윤석열이 계엄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은 자신의 육성이 공개된 10월 무렵이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했듯이 노상원이 북한 관련 임무 수행을 할 요원 명단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10월 말이었으니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없었다면 실행은 다소 늦춰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9월 초에 명태균 관련 사태가 처음 보도되고 폭풍 같은 2달이 지나면서 11월이 됩니다. 창원지검은 11월 4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죠. 창원지검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80개 내용이 확인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숨기고 있었고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하면서 11월 초에 이미 보고서가 완성됐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죠. 윤석열과 직접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이전에 김건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자 11월 7일 윤석열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물론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죠. 윤석열의 기자회견 뒤인 이틀 뒤, 그러니까 11월 9일 또다시 노상원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 등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은 내가 맡을 것이다 라고 알렸다고 하죠. 그리고 역시 같은 날 11월 9일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시국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1월 15일 명태균은 구속됐고요.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 명태균 쪽은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명태균은 구속 기소됐죠.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등의 헛소리를 했지만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명태균이 트리거가 됐다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제가 앞서서 김건희가 몰랐다는 윤석열의 이 발언이 우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엄령을 빨리 선포하라고 김건희가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명태균이 과거였고 윤석열 김건희에 의해서 버려졌고 그래서 계엄의 시작점이 됐다면 김용현과 노상원 등 계엄군들의 쓸모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통해서 급기야 대통령 김건희를 꿈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김건희, 저도 말하면서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한데요. 그런데 계엄령을 우려했을 때, 작년에 몇몇 의원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경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윤석열의 수준이나 그 망상, 그리고 김건희, 노상원 등의 기괴한 행동과 발언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겨레가 확보한 노상원 수첩, 약 70페이지 정도 된다는 이 수첩을 보면 수거나 사살이라는 기존에 알려진 표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헌법 개정, 가로 열고 재선에서 3선, 그리고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물음표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고요. 또 1차 수집 대상 500여 명을 비롯해서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의 문구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른바 수거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려고 했다는 대목들이 줄줄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이었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다름 아닌 자신의 부하들까지 폭사시키라고 명령했던 게 바로 노상원입니다. 수첩의 내용이 그저 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이 생각났어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바로 떠올랐는데 12월 13일이었죠. 국회에서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오비, 그러니까 올드보이를 얘기하죠. 이 오비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합니다. 원래 김어준 씨도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속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여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겠죠. 그런데 12월 중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혹시 지금도 모르죠. 김건희 씨가 누군가한테 특히 오비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무엇인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정말 미친 사람이란 소리 들을 걸 감안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작년 9월에 명태균 게이트 보도 시작 전부터 노상원 수첩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김건희는 계속 등장합니다. 13일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웅 국정원장, 이날도 참 엄청났죠. 개헌 바로 전날 김건희로부터 2개의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황당한 얘기였죠. 영부인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민간인입니다. 어떤 정상적인 국가 민간인이 국가안보 최고수장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합니까? 과거에 김건희는 한동훈 검사에게 문자질을 했었고 이제는 조태용이었나 봅니다. 또 하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왔죠. 계엄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회 변호인 측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말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은 네 라고 답하죠. 노상원 수첩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은 중요한 단어 이전에 충격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자주표 훈련 등을 통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첩에는 북한과 관련된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접촉 방법 혹은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이라는 메모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지난 10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모 대령은 검찰에 출석해서 날짜별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22일 여단 1실장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리고 3일 뒤 그러니까 11월 25일 문상호 사령관이 해외 그러니까 몽골로 날아갑니다. 알고 봤더니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을 접촉하려다가 몽골 정보부에 체포가 됩니다.
문상호는 이 체포된 요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던 거죠. 11월 22일이면 계엄 선포 약 10일 전입니다. 이때 왜 정보사령부가 하필이면 북한과 접촉하려고 했던 걸까? 수첩에는 이 밖에도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한마디로 북한과 관련된 단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판사, 언론인 등을 죽인 이후에 북한이 사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일단 노상원은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것을 수첩에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상상력은 비슷한 수준이겠죠.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라가 종북좌파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말을 할 때마다 종북 좌파를 언급했고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전복을 시도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었죠. 북한을 그토록 비난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계엄을 위해서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죠. 대인, 소인, 그리고 비인입니다. 여기서 비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뜻하죠. 윤석열을 볼 때마다 사실 이 단어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움직인 건 결국 김건희겠죠.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해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죽이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꿈꿨을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1, 2주간 한국에 없을 예정이어서 업로드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을 때 탄핵이 돼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